안녕하세요. 길럼 선생입니다. 오늘은 다항함수의 미분법, 이제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의 수업 시간에 나눠 걸쳐서 설명할 텐데, 일단 제일 먼저 봅시다. 같이. 제일 먼저 할 설명은 함수의 증가 감소입니다. 증가 감소. 함수의 증가와 감소. 자, 증가와 감소는 우리가 첫 번째로 x값이 점점 커질 때 y값도 커지면 그거를 증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 쓸 수 없으니까 수식으로. 자, x1하고 x2가 있는데 x2가 더 크대. 근데 fx2도 fx1보다 크대. 이런 걸 증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감소는 x1과 x2가 있는데 x2가 커. 근데 반대로 fx1이 fx2보다 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 상에 조금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x1이라 해봅시다. 여기가 x2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x2가 더 커. 근데 뭐예요? 여기 fx2가 있을 건데 이렇게 여기겠죠? 여기. 그리고 여기가 fx1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fx2가 더 크죠? 이 경우는 우리 뭐라 그래요?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 지우고 짠! 잘 지웠어. 여기가 만약에 x1이고 여기가 x2예요. 그럼 이 점이 fx1이겠죠? fx1. 이 점이 fx2. 그럼 이 경우에는 x2가 더 큰데 fx1이 더 y값이 크죠? 그럼 이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x값이 증가했을 때 y값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엔 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소. 이 구간에서 증가. 이 구간에서 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만 파악을 하면은 이게 구간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평균적으로 감소한 거는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점만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보고 싶단 말이에요. 구간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의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싶어.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단순 구간만 얘기를 하고 있죠. 구간. 임의 두 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그래프는 안 됩니다. 이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임의의 두 수란 거는 이제 아무 점이나 선택이 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아무 점이나 선택이 가능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해 놓고 야 평균적으로 증가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이건 안 돼요. 사실 왜냐면은 이 구간을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 이걸 선택하면 감소죠. 여기서 이걸 선택해도 감소해요. 여기서 이걸 선택하면 증가죠.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걸 선택해도 증가고 그 다음에 뭐 이거와 이걸 선택하면 감소잖아. 어떤 특정 구간이 존재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점 모두가 증가거나 모두가 감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구간에
임의의 두 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제 이 어떤 구간을 명확하게 설정을 할 때 이렇게 반드시 아래로만 내려가는 구간을 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드시 위로 올라가는 구간만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래프 이거 전체를 놓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니까 증가함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돼요. 구간을 잘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보통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미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 감소, 판정. 자, 증가, 감소, 판정은 우리가 이제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 근데 얘의 순간 변화율을 일반화 시킨 게 도함수입니다. f-x예요. f-x. 그래서 우리는 이제 증가, 감소, 판정을 이 미분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연속이란 얘기도 되겠죠. 일단 이랬을 때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대요. 항상 이 구간에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바로 증가란 얘기죠. 뭐냐면 나의 변화는 계속해서 위로만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f-x가 0보다 작으면 이거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아래로만 내려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그래프 이거 그리지 말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된 식이 함수가 있어요. 조금 삐뚤어졌네. 근데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 축을 기준으로 이 경우에는 왼쪽 부분은 감소함수고 오른쪽은 증가함수입니다. 일단 그럼 이 왼쪽 구간만을 봤을 때 도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게 항상 0보다 작습니다. 왜?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다 음수죠. 이게 뭐냐면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야 라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 같은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 다 뭐예요? 다 양수입니다. 이 경우에 나는 올라가고 있어. 지금 올라가는 상태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 그러면은 당연히 f-x가 0보다 크면 증가,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자, 반대로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fx가 감소라고 하면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긴 등호가 없는데요. 여긴 등호가 없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y는 x-세제곱. 자, 이거 미분하면 y-는 3x-제곱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대충 이렇게 된 그래프입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항상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근데 순간적으로 수식상으로는 이 0,0일 때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버립니다. 수식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증가를 하고 있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때문에 fx가 증가를 하면은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등산을 하다가 살짝 쉬는 구간이에요. 휴게소에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올라가도 우리는 그걸 등산이라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산을 할 때도 내려오다 여기서 잠깐 쉬었어.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것도 우리는 이거 하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등산한다. 그러면은 쉬었다 올라가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등호는 넣진 않아요. 왜냐하면 쉬는 거는 전체를 크게 보면은 이제 인정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쉴 때를 넣어놓고 증가다라고 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쉬는 걸로 판단을 하지만은, 만약 여기 등호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가 생깁니다. 전체 구간에서 만약 f-x가 이렇게 는 c 같은 상수함수가 나와버려도, 그럼 얘는 0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 설명했다. 는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 fx가 c라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근데 여기다 이렇게 등호를 넣어버리면 이런 상수함수도 여기 안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증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일괄적으로 등호를 다 빼버리자. 그래서 확실히 증가하는 경우만 수식에서 증가하는 경우만 증가라 얘기를 하고, 확실히 감소하는 경우만 감소라고 얘기를 하자. 대신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잠깐 쉬어가는 경우는 인정을 해주자라는 차이입니다. 이런 차이가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쉽죠. 왜냐하면 여기에 등호를 넣게 되면은 상수함수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수함수 빼버린 거고, 반대로 야, 난 증가를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쉬진 않는다는 얘기야. 언젠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경우에는 잠깐 쉬는 경우는 인정을 해주자 해서 이땐 등호를 넣습니다. 뭐 요 차이 정도. 자, 그럼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 판정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얘를 가지고 뭘 배울 거냐? 바로 극대와 극소입니다. 극대와 극소. 자,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자,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이때 첫 번째로 fx가 fa보다 작으면, 이때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fa를 극대값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x가 fa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우린 이 경우를 fx는 x는 a에서 극소라고 얘기를 하고 fa를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우린 이 두 개를 극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극소값이나 극대값을 갖는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분식으로 판단을 했을 때 x는 a에서 연속일 때, x는 a에서 연속일 때, 자, 이제 a를 기준으로 증가를 하다가 감소하면 이때 극됩니다. 그 다음에 감소하다 증가하면 이때 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래프를 좀 볼까요? 이렇게만 말해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임의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성의가 없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정 점에서 이제 판단을 할 건데 노란색으로 그어진 얘를 우리는 극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두색으로 그어진 얘와 얘를 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 A를 포함한 열린 구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말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해서 연속일 때 증가하다 감소하면 그 점에서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면 그 점에서 극소, 증가하다 감소하면 그 점에서 극대, 극소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 값들이 우연찮게 f-x가 0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일단은 x는 a에서 그 값이면 f-a는 0입니다. 이거 참이에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x는 a에서 극값이면 극대값 혹은 극소값이면 미분값, 미분 계수는 0이다. 근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이다. 이 얘기는 참고로 틀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전에 예시를 들었었죠. 뭐 y는 x 세제곱. 자,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0이 된다 해서 x는 0에서 그럼 0이긴 한데 얘는 증가를 하다 잠깐 쉬었다 계속 증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순서만 바뀌었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갖습니다. 그 값인 게 확정되면 미분계수가 0인 건 맞는데 미분계수가 0이라고 그 점에서 반드시 그 값은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미분 가능할 때의 얘기고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많이 설명할까? 그 값이고 여기 이제 미분 가능이란 말이 빠졌어요.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면 이고 미분 가능하면 f-a가 0이다.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x는 a에서 그 값인데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 뭡니까? 바로 y는 절대값 x 같은 게 있겠죠.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y는 x 그래프가 나오고요. 여기 왼쪽은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나와요. 이 경우에는 얘도 엄밀히 따지면 극소값입니다. 왜냐면 이 함수 자체가 이때가 제일 작잖아. fx가 f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분은 불가능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값의 표현과 미분 가능 여부 등등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극값이고 미분이 가능하면 f-a가 0인 거예요. 이제 x는 a에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극값이고 미분도 가능하면 그렇다고 반대인 f-a가 0이면 극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문제에서 대부분 f-a가 0이면 극값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뭐다? 틀린 거다. 라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왼쪽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제 f-a가 0이 그러니까 미분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극값은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이 그래프이죠.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극값에 대해서 좀 봤는데 이 극값에 관련된 거는 이 세 가지 요걸 갖고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요 문제를 보면서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